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등급을 올려줄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자, 오늘은 평가원에서 출제한 첫 모의고사가 시행되었고요. 자, 생각할 게 많았던 시험입니다. 그렇죠? 많은 생각 드시죠? 자, 일단은 이번 시험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또한 앞으로 평가원에서 이렇게 9월 또한 수능을 출제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경향도 보여주는 시험이다 보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풀면서 문제 답뿐만 아니라 자, 경향까지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난이도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난이도, 우리가 봤던 시험 중에서 올해 봤던 두 번 시험 있죠. 학력평가에 비하면 그쵸, 당연히 어렵습니다. 성적이 이때보다는 많이 떨어진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쵸? 원래 그렇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새로운 경향의 문제들이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또한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 보잖아요. 이때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체감 난이도가 당연히 높았을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이 걱정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자, 대신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모의평가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대체로 비슷해요. 대체로. 어찌 보면은 자료 해석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쉽다라고 느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난도는 비슷합니다. 자, 그만큼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고르게 출제되어 왔고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별로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총 10개 단원, 수능 특강에 있는 단원으로서 10개 중에 이렇게 고르게 나와요. 됐죠? 물론 각 단원마다 한두 개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나왔고,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어려웠던 거 있었죠? 우리가 4월 학평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다뤄질 수 있는 단원들 있고요. 그 주제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 주제들 중에 어려운 게 나왔죠. 자, 여러분을 곤란하게 했던 문제들 아마도 이게 아니었을까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8번 문제. 온대저기압 나와 있는 문제인데, 거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일기도 나오고요. 또 위성 영상 나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뭐 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찾아보게끔 하는 그런 문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마찬가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연계 교재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은 수월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는 12번 문제.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의 요인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입니다. 근데 그 실험 자체가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생소한 형태의 실험이기 때문에 아마도 해석하는 것 자체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것과 거기 보이는 용어 중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까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빅뱅 우주론, 여러분이 거의 뒤쪽 가면 공부하는 거, 그리고 급팽창 우주론, 얘네가 더해진 그 문제인데, 여기는 일단 생각하는 자체 어렵죠. 공부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도 체계가 있었고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그걸 토대로 공부했으면 아마도 힌트를 가지고 문제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20번 같은 경우는요,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지질 단면도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 연령 따져봐야 되고, 여기에 지질 구조도 넣어야 되고, 지질 구조 특징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절대 연령, 그리고 지질 시대에 대한 기본적인 암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있는 문제들에서 많이 오답에 체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공부해요? 이런 거는. 그렇죠? 대입하는 방법 일단 말씀드릴게요. 물론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풀이 하려면 당연히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원리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계속 해왔던 작업이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개념들을 연상해서 문제에 집어넣어서 풀어야 됩니다. 이때 떠올려야 되는 개념들은요, 많을수록 좋아요. 어떤 문제 보고 나서 이걸 토대로 이것들이 언급될 수 있겠네 라는 개념들을 많이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좋아요. 그리고 걔네들 가지고 문제에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고, 또한 개념들을 조합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이것도 필요하죠. 연계교재, 기출문제, 얘네는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연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오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선생님 연계교재요. 저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근데 안 풀리던데요? 모의고사는? 연계교재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텍스트 전부 다 하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또한 뒤에는 정답과 해설 전부 다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요. 답만 맞추고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봅니다. 선생님이 볼 때 여러분들을 곤란하겠던 그 8번 문제. 8번 문제에서 여기 있는 내용, 특히나 기억 보기, 이 주변에서의 전선을 판단하는 이 문제는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86쪽의 8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수능특강을 푼 친구들 있죠. 하지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본 친구들, 그리고 얘는 모양이 왜 이래? 라고 생각까지 해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금방 풀립니다. 그러니까 연계교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때는 문제 풀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 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일단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문제풀이 할 거고요.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념을 적용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경향의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입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같이 느끼면서 오셔야 돼요. 선생님 해설할 테니까 해설 들으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체크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 직접 문제풀이 하겠습니다.